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이 뉴스를 쭉 살펴보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는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돼지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달 9일 경기도 연천 확진 사례가 마지막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대 19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가슴 졸이던 걸 생각하면 일단은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그래도 또 다음 달부터는 야생 멧돼지가 번식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포획에 집중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어쨌든 이번 한 주 또 어떤 뉴스들로 채워가게 될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소식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라디오 전국 일주에 보내는 희망 뉴스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문자를 받겠습니다. 한 주를 좀 기분 좋고 긍정적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성과가 났다든가 집안의 결혼이나 취업, 출산처럼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혹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거나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게시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고비를 넘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관련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상황에 맞는 대책을 또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 9일에 경기도 연천에서 이제 확진 판정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아직 추가 발병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1차부터 시작해서 14차까지 발생한 모두 잠복기가 지금 지난 셈입니다. 그래서 네.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생 멧돼지인 거죠. 네. 야생 멧돼지에서는 최근에도 민통선 인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번식기를 맞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요. 이동성이 아무래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 상황 변화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급 대책 이거를 이제 어제 이제 발표한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내놓은 게 완충 지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화천에서 이제 총기 포획을 하는 동시에 동서를 연결하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경남 창녕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때마침 오는 30일 전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 3시 37분쯤이었고요. 경남 창녕군 남쪽 15km 또 깊이 11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라 그러고요. 네. 지난 7월에 이제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다음인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2019 재난 대응 안전한 한국 훈련의 하나로 해서 지금 이제 30일 오후 2시부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진 대피 훈련을 이제 전국에서 실시한다라고 이제 오늘 밝혔고요. 네. 이번 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모든 공공기관이 일단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그리고 이제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중인 곳 그런 그 시군 26개 지역은 좀 제외를 하고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이 철새 도래지 이 20곳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고위험군으로 지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도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그 조류에서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병원성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병원성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산 가능성은 언제나 이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일단은 그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를 위험도 별로 해서 좀 구별을 좀 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 3단계로 이제 분류를 했다고 하고요.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철새 도래지로 이제 20곳을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런 거고 이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뭐 군 제독 차량, 광역 방지기 이런 소독 차량들을 기존보다도 오히려 더 추가로 좀 이제 증강 배치를 해서 네. 매일 소독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집중 소독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 그런데 꽤 많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전국 철새 도래지가 96곳 정도 돼서 근데 어찌됐건 뭐 지금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학 입시에서 이 정시를 확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또 추가로 관련한 입장을 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이 거의 뭐 들쑤셔 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서 지난 5일에 이제 그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 때도 거듭해서 정시 확대를 이제 주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이제 11월 중에 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미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30% 이상 좀 확대하라고 좀 각 대학에 권고를 한 상태인데 네. 아마 11월 중에 나올 방안에는 이 좀 그 30% 선보다 조금 높은 선, 네. 40% 내지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제 관측입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불과 1년 전에 한 30% 선으로 정했는데 이거 또다시 좀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그 서울 일부 대학, 주요 대학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또 추가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예,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가 지난 25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5일이 아니라 25일로 예, 바로 잡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고속버스 이용객들의 이 교통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 정기권 할인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근하고 통학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다니는 사람 많죠. 그렇죠. 단거리 노선 일정 기간 계속 왕복 이용할 수 네. 있도록 그래서 고속도로 정기권 상품을 이제 시범 도입한다고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가 밝힌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일단 6개 노선 일반 정기권을 이제 할인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고요. 다음 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의 이제 학생 정기권 이것도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운임료는 전체적으로 한 3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정기권이라 그러고요. 이거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고 만족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좀 해서 추가로 시행 노선을 좀 확대를 한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일반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 천안, 아산, 평택, 여주, 이천, 대전, 천안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정기권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에서 이제 천안, 아산, 평택 그리고 대전, 천안 노선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반 정기권은 6개 구간, 또 학생은 4개 노선입니다. 자,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이 도로 구조물과 충돌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게 좀 간혹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그러게 또 말입니다. 차를 몰아서 몰래 사고를 엄마 또 차, 아빠 차 가지고 그러게 나오는 말입니다. 거잖아요. 예.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 2시 40분께 그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이 도로변 가드레일하고 이 연석물 같은 구조물을 이승용차가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 운전자도 이제 중학생이고 이 친구들이 다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운전을 했던 그 학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네. 2명이나 사망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지금 일단 경상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 아마 친구들인 것 같은데, 좀 글쎄요, 이런 거 좀 주의를 좀 많이 부모님들께서 네. 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키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네, 자,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월요 초대석에서 제주 얘기를 또 하게 될 텐데 4년 연속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 1위 제주도가 차지했다면서요. 네. 한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이 이게 지금 4년째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까지 4년 연속 2016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제주도가 지금 뭐 여름 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도 조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뭐 그 다음이 이제 강원도, 부산시 뭐 이런 순인데 강원도는 뭐 워낙 또 여름 휴가 또 많이 가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시도 이제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자치단체들도 이제 약간 순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담양군이 의외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남 담양군입니다. 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급에서는 그 담양이 1위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강원도 영월군, 네. 그다음에 정선군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지금 시각 3시 18분 됐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라디오 전국 일주에 보내는 희망 뉴스. 좀 긍정적인 기운을 서로 주고받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요. 문자 좀 들어가 볼까요? 8211님, 시집간 딸이 드디어 7년 만에 아기를 가졌답니다. 참으로 경사고 활기찬 요즘입니다. 네. 7946님, 만년 대리였던 남편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오이구 축하드립니다. 오성민 씨, 폐렴 증세로 병원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셨다고요. 아이고 다 축하드릴 일만 문자로 보내오셨네요. 2181님, 오늘 새 옷 입고 나왔어요. 사진도 좀 올려주실 거예요. K749 아이디 가지신 분, 4명의 아이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넷째 서희의 만 24개월 두 번째 생일이에요.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서희야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말자. 아빠가 사랑해 라고 하셨고요. 8401님, 어제 춘천 마라톤 풀코스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 걱정 많이 했는데 부상 없이 완주해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어요. 애쓰셨네요. 뿌듯하시겠고요. 이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게시판,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뭔가 좀 가라앉았던 기분도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기뻐할 일을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광주부터 가보죠.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자, 광주에서 또 이게 따뜻한 나눔의 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광주광역시 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사업을 취재했습니다. 네. 이웃들이 기부한 음식이나 생필품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가는 건데요. 광주시 북구가 민간의 한 복지재단과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받아서 북구가 냉장고를 구입했고요. 이번 달 초에 북구 지역 9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냉장고를 설치했어요. 네. 그리고 각 동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들을 또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민간복지재단 또 거기에 주민협의체까지 다 함께 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네, 먼저 저는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냉장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센터 들어가자마자 아주 큰 냉장고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안에는 통조림 식품, 또 쌀, 빵, 채소류와 간편 조리식품까지 다양하게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용봉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2명의 위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음식을 기부하면 이게 기부받아도 될 음식인지 유통기한과 상품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고요. 네. 또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마트나 빵집 다니면서 사장님들께 취지 설명을 하고 지속적으로 냉장고 채워넣는데 후원하겠다 이런 약속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은 한부모 가정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 또 장애인을 포함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가면 되는데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날 식사를 위한 음식을 가져가는 주민들이 있었고 네. 또 이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도 음식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말 남겼습니다. 주민들의 얘기에 이어서 용봉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유문상 위원장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예. 뭐요요? 청국장?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동에서 후원 몰통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 일해 주시면 좋지요. 갔다가 먹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좋지.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달라는 이렇게 많은 홍보를 듣곤 하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 쪽이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행복나눔 냉장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받는 마트 가서 물품 같은 거 이제 제 거랑 넉넉하게 사서 저희들은 그 용봉동에 소지하고 있는 마트와 기업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부 물품을 전달해 주기로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오고 가는 주민들이 반응이 참 좋았고 어떤 주민은 본인이 직접 가꾼 고추와 고춧가루를 가져와서 나눈 학삼에 동참해 주셨고 네, 이렇게 주민들이 나누고 싶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필요한 주민들이 또 음식을 가져가는 건데요. 네. 혹시나 거동이 불편해서 이곳까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냉장고를 관리하는 주민들이 직접 댁으로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냉장고를 보고 본인이 장을 볼 때 넉넉하게 구입해서 냉장고 채우는데 보태겠다는 주민들, 또 본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기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끼리 이렇게 음식 나눠 먹었잖아요. 저녁에 그렇습니다. 반찬 좀 많이 하면 또 옆집에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정을 좀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행복 나눔 냉장고 정말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고 있네요. 네, 이 행복 나눔 냉장고의 목표가 나누고 비우고 채우고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냉장고가 열심히 채워지고 또 비워지고를 계속해서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음식 기부인 만큼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서 북구는 식품위생관리 매뉴얼도 제작했고요. 또 틈틈이 현장 모니터링해서 개선점은 바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북구 서정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시행하는 취지는 최근에 핵가족화로 인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고독사 등 사회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4,9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회복지 예산에도 68%로 전국에서 최고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민 중심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위해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있어야지만 성공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관뿐만 아니라 서로 직능 단체에서 사회적인 공동 관심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단체에서 개인 후원자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나비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이렇게 형성하려고 됩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북구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도 주민들의 도움이 없다면 유지되기 어려운 사업인데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9개 지역의 주민들이 열심히 나눠서 냉장고를 채우고 비우고 또 채우면 이렇게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가 금방 자리 잡힐 텐데요. 네. 이 따뜻한 소식이 얼른 소문나서 더 많은 곳에서 행복나눔 냉장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연경 리포터 훈훈한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인천 지역의 소식 들어볼게요. 조우민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경인센터입니다. 예, 자, 이 경기 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이었죠. 그 교외선이 15년 만에 재개통이 된다고요? 네, 1970, 80년대 대학생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죠.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자극역, 송치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km 구간을 연결하는 이 교외선 주변은 대학생 MT 장소 그리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교외선은 2004년 4월 이용객이 줄자 적자를 이유로 여객 수송이 중단됐었습니다. 네, 지난 9월 경기도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되어 온 교외선의 운행을 재개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교외선 운행 재개와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고요. 교외선 운행 재개와 국선 전철화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추진 중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지방 정부들이 나서서 이 교외선 재개통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싣고 달렸던 교외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나선 배경에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경기 북부 지역을 동서로 오가는 유일한 철도망이었던 이 교외선 운행이 중단되자 안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망이 부족했던 지역은 불편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교외선이 운영될 때는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30여 분이면 갈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서울을 통과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로 1시간 30분이나 걸리고요. 또 아이고. 광역버스를 타고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 교외선은 화물 운송로 역할도 했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교외선이 멈춘 뒤 특히 장흥, 일영, 송추 등 양주시의 지역 상권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네. 교외선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잇는 중요한 시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열차 운행 재개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주문들이 참 많이 불편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교외선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또 최근에 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인생사진 명소다라고 해서 SNS에서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교외선 철로와 송치 역사 그리고 벽대터널 등은 최근 인생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네. 그런데 일부 여행 관련 웹사이트에서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홍보돼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교외선은 잠시 여객 수송이 중단됐을 뿐 화물이나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인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고 저희가 지역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다루긴 했네요. 예. 네, 최근 3년 동안 화물열차가 다니지 않아서 사실상 다니는 열차가 없긴 하지만 교외선이 공식적으로 폐쇄된 선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인의 선로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자, 요즘도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사진 촬영 금지, 일반인 출입 금지 이런 이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이게 무색할 정도로 이 방문객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과태료도 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에 철도안전법 제48조의 81조에 의거해서 1차는 25만 원, 2차는 50만 원, 3차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SNS 등을 통해서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 내용을 바로잡아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 교외선 재개통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교회선 열차가 다시 운행되려면 운영비 부담과 경제성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네. 운영비가 연간 100억 원이 넘는데 적자가 날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교회선 운행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교통체계 중요성을 고려해서 교회선 운행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추억 가득한 교회선 앞으로 지역민들 교통 불편도 좀 덜고 무엇보다도 네. 지역 상권을 좀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30여 년 전 이맘때 교회선은 총기차를 든 청춘들로 붐볐다고 하는데요. 네. 주변 지역민들은 추억의 교회선이 15년이라는 멈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달리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선이 인생사진 명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진짜 인생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센터였습니다. 네, 조은민 아나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교회선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0분인데요. 라디오 전국 일주에 전하는 희망 뉴스, 여러분 좋은 소식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분 전환도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희망적인 뉴스 축하할 일 들으면 더불어 기뻐지거든요. 많이 좀 문자 보내주세요. 9562님, 새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 첫째 토리, 둘째 체리 2마리 강아지인데 어제 유기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망고. 생각보다 누나 형들과 잘 어울리는데 이제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아유, 강아지들과 한 일가를 이루셨네요. 누나 형. 예, 좋습니다. 2242님, 아들이 저녁 앞두고 말년휴가 오늘 나왔어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아들, 앞으로도 큰 산 무난히 넘길 기도한다고 하셨고, 백숙정 씨, 친정 어머니께서 신랑 생일 맞아서 보약 지어주셨어요. 멋진 우리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생일 축하 문자 보내주셨고요. 2878님, 늦게나마 외손주 키우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어르신일 것 같은데 건강하신가 봐요.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즐겁다고만 하시는 거 보면 더러 힘들기도 하시거든요. 5328님, 금요일에 이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주관 김장 담그기 행사 참여하신다고요.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들 또 불우한 이웃에게 김장 담궈서 나눠주는데 함께 힘을 보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3159님, 눈썹이 눈을 찔러 각막에 상처가 심한 저희 엄마 한 달 설득 끝에 이 쌍꺼풀 수술 3시에 시작했다고요. 지금 그럼 진행 중이시겠네요. 70대 어머니 보필하러 본방 사수하며 병원에서 대기 중이라고 눈 건강도 미소도 예쁘게 나오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효녀신 것 같습니다. 따님이신 거 맞죠? 네. 3159님 모바일 커피 쿠폰 커피 드시면서 여유있게 기다리시라고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연 보내주세요. 뭐 희망 뉴스 아니더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도 좋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애청자들 많으시잖아요. 함께 여러 가지 사연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3분 됐고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호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시작이 됐고요. 하늘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밤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대부분 그칠 텐데 내일은 경기 남부나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그 밖의 일부 남부 내륙으로 비가 좀 더 내린 뒤 그치겠고요. 양은 많진 않고 5에서 10mm 가량입니다. 좀 요란하게 오늘 밤에 지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람이 좀 일부 지역으로 강해졌는데 서해 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는데 오늘 아침은 어제에 비해서 그래도 기온이 3, 4도 올랐고요. 낮 기온도 서울 18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을 텐데요. 수요일 아침에 반짝 기온이 약간 떨어지고 나서 다시금 기온은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무난한데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일부 서해안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은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으로 농도가 다소 짙어질 가능성이 현재 남아있으니까요. 기상정보 꼭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7도입니다. KBS 날씨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작업 때문에 밀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 부근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일대 2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반대 순천 방향 진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면원에서 봉평터널 사이 1차로에서는 작업하면서 면원나들목 일대 1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인천 쪽은 동서원에서 광교터널 부근,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을 지나 구리 쪽으로 시흥에서 송내 사이로 차가 많습니다. 또 더 가서 상일에서 하남분기점 사이 1, 2차로에서는 작업하는데요. 토평나들목에서 상일나들목까지 5km 구간에서 속도 못 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입니다. 경기광주분기점에서 신월천교 사이 5km 정체가 작업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간 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입시 취업제도 개혁이라는 4대 개혁에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연설이라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좀 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재진입과 해고 등에 의한 실업자가 주로 장기 실업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이들의 증가는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보니까 얼마 전 부산에서 이 슈퍼요트 한 척이 들어왔는데 이 일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고요? 네, 지난 18일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 아주 보기 드문 디자인을 한 선박 한 척이 떠다녔습니다. 네. 요트라고 보기에는 좀 크고 일반 선박이라고 보기엔 너무 작은 마치 디자인이 스텔스 군함 같아가지고 이 군함이 아닌가라는 문의 전화가 언론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화면으로 봤습니다. 예, 이 특이한 선박은 러시아 재벌 안드레이 멜리첸코가 소유한 초호화 슈퍼요트 A였습니다. 네.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요트 백값만 무려 4천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슈퍼요트 A는 지난 18일 부산에 들어와서 25일 떠났습니다. 안드레이 멜리첸코와 그 가족들이 탑승해서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슈퍼요트 구경하러 부산 시민들 많이 가셨다면서요? 예, 일단 슈퍼요트 A가 부산 시민들의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희한한 배가 떠다니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배냐. 그렇겠죠. 신기하다. 이런 포스팅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문의와 제보 전화도 많았고요.
또 이 요트가 광안리 앞바다를 이렇게 떠다닐 때는 해변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구경하느라 천천히 가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마린시티 앞바다를 떠다닐 때는 이제 사진을 찍느라 방파제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도 했고요. 아이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짚고 가면 좋겠는 게 슈퍼 요트가 이제 일반 요트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원래 요트라는 것은 네덜란드 해군이 해적을 쫓아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작고 이렇게 빠른 추적선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네. 네덜란드 말로 야흐트라고 불렀는데 예. 요트의 어원이거든요. 야흐트. 네, 예. 근데 요즘은 요트는 주로 이제 동력원에 따라서 엔진의 힘만으로 이렇게 가는 파워 요트가 있고요.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래 맞아서 세일링하는 세일링 요트로 구분됩니다. 네. 또 세일링 요트 중에 길이가 6m 이하 작은 요트가 있는데 이걸 딩기 요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딩기 요트. 네. 예. 사실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공식 기준은 없는데 통상 길이가 24m 이상이면 슈퍼 요트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 50m 이상을 메가 요트라고 하고요. 네. 91m 이상이 되는 초대형 요트는 기가 요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예. 통상 24m 넘으면 다 이제 슈퍼 요트라고 부르는데 네. 이 슈퍼 요트들이 요즘 계속 부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길이가 100m 넘는 것만 세계에 한 5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100m 넘어서 최장 예. 뭐 어느 정도까지 큰 거가 있습니까? 현재 세계 최대 요트는 올해 진수한 REB 오션이라는 요트인데요. 예. 길이가 183m에 이릅니다. 어이구 세상에. 예. 요트와 배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요트는 그러네요. 사실 부자들이 하는 사치와 거리감은 해양과학 환경 연구용 요트입니다. 아, 연구용 요트. 예. 예, 노르웨이의 억만장자 사업가가 해양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이걸 바다에 환원하겠다라는 취지로 건조해서 이렇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말 나온 김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는 5조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아, 그건 왜 이렇게 비쌉니까? 5조요? 5조? 예, 길이가 30m 정도밖에 되지 네. 않는데 이 내부 장식이나 외부 장식에 백금이나 금을 너무 많이 사용했고 또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뼈와 운석까지 이렇게 장식용으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말레이시아 사업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슈프림 이렇게 배 이름 그렇고요. 이게 5조 좀 한답니다.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히스토리 수프림. 네. 예. 5조짜리 요트. 황금 장식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좀 즐거웠고요. 다시 최근 이슈로 돌아와서 부산 시민들 요트 구경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이 단순히 뭐 초호화여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표면적으로는 너무 비싼 요트, 호화 요트가 들어와서 시민들이 막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 100m 이상 메가 요트가 부산에 들어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예, 심지어 20년간 국내 요트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도 와, 슈퍼 요트 처음 본다. 부산에서 굉장히 가슴 벅차다. 부산 요트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런 평가들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부산이 들썩인 진짜 이유는 본의 아니게 열악한 부산 해양 관광 인프라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슈퍼 요트 A가 워낙 커가지고 어디에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 크루즈 터미널과 광안대교 해상을 이렇게 슈퍼 요트 A가 전전하고 네. 떠다니고 그랬거든요. 계속 바다에 떠 있는 모습 저도 봤는데 아니 부산의 그 정박시설 수용소리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예, 지금 부산에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그리고 남천 마리나 등이 해수면 마리나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수용 시설이 가장 큰 게 수영만 요트 경기장인데요. 수영만 요트 경기장도 슈퍼 요트 A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약 12m 정도 되는 요트만 정박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슈퍼 A 같이 이렇게 큰 요트는 정박할 곳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크루즈 터미널 이런 데 있었는데 네. 다른 배가 들어오면 비켜줘야 하고 이렇게 막 들어갔다 쫓겨나듯이 나갔다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좀 그랬었습니다. 100m짜리가 들어가기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부산시가 해양 관광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육성 중이라는 소식을 가끔 듣는데 앞으로 이 보완할 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슈퍼 요트는 보통 들어오면 한 1개월 정도 머물면서 1억 원 이상 쓰고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좀 큰 편인데 그렇겠네요. 이 부산 해양관광업계에 이렇게 물어보면 슈퍼 요트들이 부산에 들어오려고 많이 이렇게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이번에 들어왔던 러시아 요트 말고도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 정박했던 약 40m 이상급 슈퍼 요트들이 부산 한번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에는 그나마 있는 마리나 시설도 지금 좁고 또 포화 상태입니다. 예. 마리나 시설에 대해 정박한 요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댈 데가 없는 상황이고. 어쩌다 부산 가면 저도 그 모습 번번이 봅니다. 꽉 차 있더라고요, 항상. 예, 꽉 차 있고 또 마땅한 수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트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뭐 최장 몇 개월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치는데. 또 벙커링을 할 수 있는 주요 시설도 없어가지고 참 요트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데 슈퍼 요트들 들어오면 이런 거 좀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키우기 위해서도 뭔가 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부산시도 사실 관심은 많습니다. 예. 세계 요트 산업이 이 세계 시장 규모가 약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동해와 남해를 또 끼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세계 3대 요트 제작사인 하나인 브라질 셰프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MOU까지 맺었었습니다. 아, 부산시가요? 예, 아시아 요트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셰프사가 이제 부산 진출을 타진했고 또 부산시도 이 요트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MOU를 맺었는데 공장 부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데 이견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부산시는 이제 요트 제작사 유치보다는 국내외 요트 관광객들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포화 상태인 데다가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재개발하려고 계획을 다 짜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조만간 세계적 마리나 시설로 도약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또 북항에도 마리나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옆에 크루즈 터미널이 있어서 크루즈 산업과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부산이 요트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관광 산업도 계속 더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산일보의 박진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책을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가면 산으로 가야 할지 바다로 가야 할지 아니면 올레길을 걸어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되는 곳을 여러분 안내해 드립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비행기 타고 훌쩍 떠나고 싶은 제주도. 자, 전국일주 초대석. 지금부터 나홀로 제주의 저자 장은정 작가와 함께 제주도 얘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장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의 제주도인데 확실히 이게 섬이다 보니까 생각처럼 이렇게 훌쩍 떠나지 못하게 돼요. 네. 어떻게 장은정 작가께서는 좀 자주 가는 편이세요? 저는 처음에 책을 만들 때는 뭐 2달이나 짧게는 일주일 이렇게 머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계절마다 2번 정도씩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번 가면 어느 정도 머무세요? 한 번 가면 그래도 최소 2박 3일 정도? 최소 2박 3일. 네. 바빠서 너무 짬을 내지 못할 때는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밤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당일치기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제주 당일로 다녀올 만한 거리니까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니까. 책 제목이 나홀로 제주예요. 네. 뭐 나홀로 제주행 한번 가고 싶은데 이제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이유가 막상 가면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 심심하다는 분들도 들어있거든요. 네. 혼자 간다면 보통 어떤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혼자서 제주도 여행을 하신다면 가장 그 큰 장점은 남들이 다 하는 여행이라든지 그런 뭐 책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그런 코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운 나만의 여행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하루를 꽉 채우면 심심하거나 막막하다는 생각이 조금 덜 들 수가 있어요. 물론이죠. 네, 예를 들면 뭐 카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전망이 좋은 카페라든지 뭐 사진 찍기 좋은 카페, 네.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주 카페 투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요즘에 제주도에는 동네마다 되게 작은 책방이나 아늑한 분위기의 북카페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요?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책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시는 여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테마를 만들어서 여행을 해라. 그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 말고 친구나 가족 혹은 연인끼리 혹은 뭐 여럿이 갈 때 네.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할 때는 상대방이 뭐 먹고 싶은 것, 상대방이 보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혼자서 여행할 때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친구나 연인이 함께 여행한다면 요즘에는 여행에서 사진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생 사진을 찍어서 뭐 개인마다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런 예쁜 사진 하나를 건지면 여행 내내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친구나 연인과 함께 여행한다면 그렇게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포트를 고르면서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볼거리들이 많은 그런 다양한 박물관들을 둘러보시거나 박물관. 네. 아이들은 뛰놀기 좋고 어른들은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걷기 좋은 그런 산책로들을 둘러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네. 추천하는 곳들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제주도가 산 바다는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이제 제주도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독특한 곳들이 많잖아요. 뭐 오름이나 곶자왈, 화산섬 네. 이런 것들 특별한 지형들이 많이 있어서 또 볼거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제주도에는 오름이 약 360여 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네. 네, 화산으로 인해서 생겨난 제주의 상징적인 지형이 오름인데요. 그중에서도 용눈이 오름이나 따라비 오름 같은 되게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오르기 쉬운 그런 오름들은 여행자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 이런 곳들은 뭐 낮에 가셔도 되게 좋은데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간대는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그럴 때 올라가셔서 제주의 전경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또 공기도 더 맑고 신선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네. 적막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이 제주가 이제 섬이기 때문에 차로 다니면 한 5시간 정도면 이렇게 제주 한 바퀴 다 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이 제주다. 불편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제주도 교통편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없이 제주도를 여행한다고 하면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버스가 많지도 않았고 버스가 있다고 해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2년 전쯤에 제주도 전체에 버스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네. 지금은 노선도 되게 많이 보강이 됐고 배차 간격도 많이 촘촘해진 편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없이 제주도를 여행하신다면 버스와 택시를 적절히 섞어서 여행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네. 택시도 많이 있지요, 제주도에? 네, 그럼요. 그리고 예. 도시에서 사용하시던 택시 호출하는 어플들 그런 것들을 다 제주도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알겠습니다. 여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렌터카가 아니더라도 이 버스 네. 혹은 버스 택시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책에도 나와 있던데요. 이 뚜벅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 도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제주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제주 여행 지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이나 또는 어린 친구들끼리 여행하실 때 혹은 뭐 여성분들끼리 여행하실 때 등등 그런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내면 실시간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대여해 주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기기를 대여할 때 개인의 뭐 전화번호나 신상 정보를 기입을 해서 그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가 바로 경찰서로 전송이 돼요. 네. 저는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또 이런 서비스가 있었군요.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이 제주 문화도 좀 얘기를 해보죠. 뭐 요즘 한 달 살이, 1년 살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예 이제 거주를 하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그렇죠. 이 거주지로서 인기 많은 동네가 따로 있는지 혹은 또 이 이주민하고 원주민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생긴 나름의 문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주민들은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 동네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네. 한 달 살이나 1년 살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너무 생소한 그런 외딴 것들보다는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해 있고 주변에 상점 같은 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곳들을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주 남서쪽의 대평리라든지 제주 북동쪽의 세화리, 평대리 같은 곳들이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정착해 그래요?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예전에는 좀 뭐 지역에 이제 텃세 같은 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예. 네, 요즘은 그래도 그런 건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이주민과 원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마을을 조금 더 예쁘고 활기차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네, 원주민들이랑 이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을 축제를 준비하거나 마을 도서관, 뭐 마을 카페, 마을 식당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주 지역구 연결해서 제주 단풍 얘기도 잠깐 들었었는데, 네. 짧게 이 단풍 말고 가을에 이 제주 억새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억새 보기 네. 좋은 곳 몇 군데 좀 추천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수리에 있는 따라비 오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이 따라비 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네. 가을에는 억새가 전체를 뒤덮어서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서쪽의 애월읍에 있는 새달오름인데요. 예. 여기도 역시 억새가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그런 장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나홀로 제주를 쓴 장은정 작가와 함께 제주 얘기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배웠다. 투명한 생수병에 물이 들어있으면 블록렌즈가 돼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했다.